제가 요새 이제 소장님들한테 이제 네. 전화를 돌려보면은 네. 바닥을 지난 것 같다. 이제 그런 금매는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지역 소장님들이 네. 몇 분 계세요. 사실 몇몇 지역 이미 바닥을 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바닥이 지나가 버렸어요. 몇몇 지역은 좀 그런 네.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 금매물이 뭐 조금 몇 개 소화될 수는 있겠죠. 네. 지금 그 지역이 바닥이든 바닥이 아니라 보합으로 조금 뭐 더 가는 그런 바닥이든 아니면 일부 조금 더 침체하는 그런 지역이든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는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바닥이 진짜 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등을 잘 안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최소 1년 넘는 기간 동안 그 미세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13년도에 그때 사실은 바닥이었거든요. 2013년도가. 네. 근데 사람들은 그때를 바닥이라고 인식을 안 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하락하고 있다고 인식했죠. 그리고 2014년도가 되어서 바닥에서 이제 확실하게 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바닥을 지나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게 시그널이 정확하게 왔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때도 그냥 바닥을 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2015년도 되어서야 이제 조금 오르네? 바닥이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거의 대부분 내가 한 대 약간 놓쳤네? 요거를 인식할 때를 보통 바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바닥은 수도권에서 2015년도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13년도가 바닥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네. 왜 그걸 알았냐면 전화도 돌리고 임장을 가고 계속 하는데 네. 특히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거래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래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물이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는 발생할 수 있죠. 네. 근데 매물이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뭐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네. 특히 로얄동은 없어지고 이상한 짜투리만 남아있고 그리고 전세도 좀 기해지고 입주 물량도 이제 많지는 않네. 전세도 조금 올라갈 수 있겠네. 미분양도 있던 게 조금 사라지네. 그리고 이제 특정 좋은 아파트, 하락을 많이 했던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누군가 이제 막 매집하는 그런 거래도 막 목격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도 좀 걱정되는 것들이 다 조금 버무려질 때 그때 얘는 바닥을 다졌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지표를 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도 평균 시세는 그냥 올라가고 있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그냥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조금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바닥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디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사실은 한 개 내지 많으면 두 개의 지표에 대한 시그널이 온 것 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빠른 그 바닥을 그렇게 믿어버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저도 요즘에 진짜 날 잡고 하루 종일 막 전화 돌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특정 지역은 거래가 1, 2개월 동안 진짜 한 2년 동안 거래가 뜸하다가 막 점이 찍혀 있는 게 아파트 한 개가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다 그런 모습이 패턴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됐다고 해서 이게 진짜 바닥을 잡았고 올라가느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누군가는 이제 그래도 이게 최저가 시세에서 그래도 내가 한 1억이라도 이상 조금 더 저렴하게 리스크가 있더라도 바닥이 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사두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약간 움직인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그 미세한 변화들, 그 여러 가지를 다 좀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죠. 제가 너무 좀 예민했네요, 제가. 근데 그렇게 가는 건 좋아요. 네네네. 그 남들보다 하나를 빨리 캐치한 건 맞거든요. 그럼 잘 가고 있는 거네요. 그것도 맞죠. 부모님, 그럼 이제 앞으로 네. 이렇게 좀 상황이 좋아지고 네. 이 대외적인 그런 변수도 이제 좀 없어졌을 때 네. 서울이냐, 네. 경기도냐, 네. 지방이냐, 네.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고민이 안 되는데요. 네.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겠죠.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렇게 나누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요. 심플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대중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들, 그리고 도시가 큰 곳,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많이 한 곳들,
근데 최근에 금리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한 지역들 있죠. 네. 요게 이제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지역이 서울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도 당연히 여기 포함될 수 있고요. 심지어 지방 광역시도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도 나름대로 수요가 있고 도시도 꽤 크고 또 최근 들어 상승을 많이 했고 또 최근에 하락도 많이 했고 다 같은 녀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을 수도권 지방을 제가 쪼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요런 게 1번. 네. 2번은 뭐냐면 좀 다른 패턴이에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못 올랐던 지역, 오히려 하락을 더 많이 했던 지역, 그런 지역을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승해서 소외됐던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두 개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인 지역은 아까 서울, 경기, 뭐 인천, 광역시 싹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소외된 지역들은 대부분 다 조금 소도시가 많아요. 자, 이랬을 때 저는 이걸 가지고 돈이 어디로 갈까 이제 이거를 먼저 정하려고 하죠. 이게 만약에 금리가 지금처럼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다 계속 한참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는 두 개 중에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고 봤을 때 당연히 많이 오른 곳들보다 이제 올라갈 지역에 투자하는 게 저는 좋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던 지역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얘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게 올라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보면 저는 당연히 그래도 수요가 많고 내가 관심이 많고 내가 좀 갖고 싶고 그런 지역이 저는 그래도 또 1순위가 또 되겠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1번 그룹의 어떤 흐름이 먼저 오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사람들이 좀 더 안심을 하면서 그 정말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조금 도시가 좀 작더라도 그런 곳에 또 투자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돈의 흐름을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굳이 지역을 구분 지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네, 네. 그리고 그 대도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1번 그룹에 있는 대도시면 한 인구가 100만 이상 뭐 이 정도 잡으면 일단 될까요? 광역시급 정도라고 봐야 되죠. 네. 소도시라고 하면 뭐 2, 30만 네. 이렇게 좀 네, 이해를 하면 네, 될까요? 네, 네. 근데 사실 거기서 아까 그 두 네. 개를 나누는 큰 포인트는 도시의 크기보다는 최근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그 상승률에 따라 너는 절로 가, 너는 절로 가. 이게 사실 결정되는 거지. 인구가 뭐 60이면 절로 가고, 인구가 100이면 절로 가고, 이 개념은 아니에요. 영국님, 근데 약간 지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네. 이게 확 와닿진 않네요, 이게. 그래서 말인데 네. 이제 좀 거래량이 좀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특징,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마 좋은 걸 사려고 할 거예요. 좋은 거를 좀 더 풀면 입지가 무조건 좋은 거. 네. 그 다음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최대치로 살 수 있는 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얼만큼 많은지 안 중요해요. 미분양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큰 리스크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하락 많이 했고 내가 이 지역을 다시 이 가격으로 못 살 수 있다는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지역이 아무래도 먼저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지역을 꼭 선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1주택자, 갈아타기. 그게 많아요. 어차피 나는 집을 갖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내가 옛날부터 여기로 가고 싶었어. 바닥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야, 저 정도 급매물이면 가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여보,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중에 누군가 조금씩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생뚱맞게 막 가성비 있는 그런 걸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좋은 걸 선택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래량이 발생하는 건, 이거는 이제 가성비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으면서 안전한 곳. 이거는 좀 풀면 어떻게 되냐면, 안전하단 말은 미분양도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입주 물량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전세 하락, 내가 역전세 맞을 가능성이 진짜 없겠구나 하면서도 내 투자 금액을 진짜 많이 넣지 않고도 그냥 적정하게, 그래, 뭐 이게 뭐 조금 하락해도 큰일은 발생 안 해. 이 정도 금액이면 던져도 되겠다. 뭐 1억, 2억.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 이제 거래량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실거주자분들은 투자 수요 쪽이죠.
그래서 여기 저는 투트랙으로 딱 거래량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과열돼 있고 뭐 갑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되게 소심하게 투자할 거예요. 뭐 내가 한 10억 있으면 10억을 제일 좋은 거에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1, 2억으로 한번 딱 간볼 수 있는 지역들 가고 실거주 하는 분들은 좋은 거에 베팅하겠죠. 좋은 곳에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나 투자를 어디 지방에다가 뭐 소액으로 해볼까?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투트랙으로 갈 거다.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명확하죠. 네. 대중의 마음을 읽고 투자자의 마음을 읽고 네. 그럼 딱 답이 나오네요. 백문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앞으로 어디에 기회가 좀 있을까 네.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거란 말이죠. 네.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을 한다고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막 고민이라고 하는 거 정의 자체가 나 스스로 답을 못 내는 게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 내가 스스로 답을 못 내놓는 거를 계속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기회가 어디에서 올까? 언제 올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하는 방법이랑 똑같은데요. 그냥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 잡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있죠. 네. 전화를 한 3시간? 적으면 1시간? 주말에. 토요일, 특히 토요일 날. 일요일은 문 닫는 곳이 많으니까 전화를 쭉 돌리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거래 좀 되고 있어요? 그냥 그것만 해봐도 훨씬 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영상 뭐 10분짜리 영상 이거 볼 시간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그냥 전화 한 10분 통화하는 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제 영상까지 봐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제 영상을 보고 이걸 안 하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되게 갈팡질팡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 영상 보고 또 다른 영상 보고 또 다른 분들 거 보면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더 힘들고 괴롭고 답은 못 내고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화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영상도 보고 전화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